17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요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 중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 놈을 찾아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가 조건을 먼저 보면은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세 군데고 그 점의 x좌표를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은 4차 함수의 함수값과 그리고 어떤 절대값 근데 안에는 3차식이고요. 두 가지 중에서 크지 않은 것을 gx로 정의를 했을 때 이 gx라는 함수가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gx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fx나 아니면 절대값 x, x-2, x-3 이 친구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뭐 함수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gx를 체크를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나눠서 확인을 해보고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만 남기는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일단 fx를 그려봐야겠죠. fx를 그리면 되는데 fx가 x축과 만난 점이 0, 2, 3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이 절대값 곡선도 x축과 만난 점이 0, 2, 3이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난 점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4차 함수가 x축과 3번 만난다는 것은 요 세 가지 중 한 군데에서는 중근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근이 0일 때, 1일 때, 3일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0일 때는 지금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은 게 0에서 중근을 간다면은 f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사이에 있죠 1은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반면에 2에서 중근을 가지면 부호가 0에서 마에서 풀로 바뀌면서 유지가 되다가 3에서 다시 마이너스 바뀌죠. 그러면은 사이에 있는 1에서는 항상 값이 양수죠. 그리고 3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풀 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이에 있는 1에서는 항상 값이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근이 2랑 3을 가질 때는 f1이 항상 양수 값이 나오는데 0에서 중근을 가지면 f1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0에서 중근을 가는 경우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2에서 중근을 가질 때랑 3에서 중근을 가질 때를 하나씩 나눠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먼저 fx가 2에서 중근 가지는 경우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확인했듯이 부호가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0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2에서 x축과 만나지만 부호가 바뀌지는 않고요. 3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리고 2에서 중근에 갔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0이 되고 x축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fx랑 요 절대값 그림으로 그려진 요 친구 두 가지 중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친구를 gx로 선택을 할 것인데 그러면 gx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결정이 되니? 0과 3 바깥쪽에서 fx 4차 함수는 음수인 반면에 이 절대값은 항상 양수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더 아래쪽에 위치한 친구는 당연히 fx죠. 그래서 음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랑 3보다 클 때는 gx로서 4차 함수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 x는 이 근방을 보면은 이 절대값은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들어오는 반면 4차 함수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차 함수가 항상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도 gx로서 fx 4차 함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0부터 해서 0 우측 근방부터 해서 2 전까지 그리고
이 근방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 근방부터 3의 좌측, 이렇게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gx를 결정하는 요소는 fx랑 이 절대값 3차 함수 중에서 누가 더 대소관계 작냐, 대소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내부에서 대소관계가 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내부에서 대소관계 자체가 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자, 결국에 지금 fx랑 이 친구의 교점을 일단 파악을 해주면 이미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가 확보가 돼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야? 여기 사이에서 얘랑 요 fx랑 대소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 요게 궁금한 거지. 근데 요거를 대소관계라는 것은 결국에 만약에 대소관계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함수가 gx가 갈아타지는 것이고, 그때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얘네 둘이 그 지점에서 접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 부분도 어차피 얘 절대값이긴 한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 베이스잖아. 3차 함수랑 fx랑 만약에 대소관계가 바뀌어. 근데 미분 가능이 유지가 돼야 돼, gx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하면서 대소관계 바뀌어야 돼. 접하면서 대소관계 바뀌면은 방정식의 인수 관점에서는 얘가 홀수차여야 되죠. 중근 이상인데 홀수차.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중근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곡선 대 곡선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fx는 4차 함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이에서 봐줄 것은 3차 함수죠. 그래서 이것은 4차 방정식인데, 그러면 근이 최대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근이 하나에 2개, 3개가 확보가 됐죠. 얘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근이 뭐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절대값을 풀었다고 해도. 그러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근이 많아봤자 몇 차니? 1차밖에 없어.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뀌면은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죠. 요 내부에서는요. 그렇죠? 따라서 내부에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니? 대소관계가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요 내부에서 2에 다다르면 어차피 fx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계속 요 내부에서는 fx가 요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x는 2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는 내가 가능한 케이스가 어떤 거예요? 항상 fx가 이 절대값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해서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으면서 gx를 fx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요게 잘 와닿지 않으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fx의 식을 세울 수가 있죠.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제가 편의상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의 식은 p x-2의 제곱 그리고 x-3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랑 비교를 하는 친구는 0과 2 사이에서는 누구입니까?
3차 함수인데 이게 그냥 플러스로 나오죠.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는 3차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면 두 가지 경우를 봐주면 되는데 왼쪽 경우랑 오른쪽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번은 어디? 0과 2 사이. 2번은 2와 3 사이. 0과 2 사이에서는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2와 3 사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지금 우리가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확정을 한 상태이지만 논리적으로 모른다고 한번 해보고 진행해볼게. 대소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바뀌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자, 요거를 4차 부등식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변에 공통인수가 되게 많이 있죠.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양변을 x, x-2, x-3으로 나눠줄게. 양변을 뭐로 나눠줘? 요걸로 나눠줄게. 오케이? 그러면 좌변의 경우에는 인수가 중근이었던 x-2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지금 1, 2 남고 부호 자체가 순서에 맞게 어떻게 되는 거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차 부등식은 결국 뭐랑 동치 상황이냐면 직선과 직선의 대소관계를 푸는 상황과 동치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직선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잠시만요. 지금 자, 최고차항계수를 절대값을 p라고 했잖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4차 함수 fx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p가 돼야 되죠. 네, 요거 수정을 잠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좌변에 있는 요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은 x절편이 이고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p니까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직선이 되겠지. 감소하는 직선이고 요점 x의 절편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변에 있는 거는 상수함수 1과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인데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자, 0과 2 사이에서는 자, 여기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2를 여기 이미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이 근방에서는 어차피 항상 요 직선이 어떻게 돼? 1보다는 아래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에 있죠. 그러면 대소관계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네. 자, 1과 비교했을 때 이 왼쪽 근방에서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자, 직선이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직선이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2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직선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부등호 관계가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어떤 부등식이었니? 얘는 내가 양변을 뭐로 나눠준 부등식이었어? 얘로 나눠준 부등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부등식은 요거였죠. 자, 요 값은 여기 사이에서는요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등호가 나눴을 때 방향이 유지된 채로 넘어왔을 거야. 그러면 원본에서도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도 어떻게 했니? 얘로 나눴어. 근데 여기서는 원래 3차 함수가 최고차항계수 양수면 이렇게 생겼지? 뒤집어졌단 말이야. 누가 양수야?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야 양수야. 근데 안 달린 걸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음수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나누면서 넘어오면서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원본에서는 얘랑 반대인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은 원래 결과가 어떻게 돼? 4차 함수 fx가 요 절대값 함수보다 0과 2 사이에서도 아래에 있어야 되고 2와 3 사이에서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대소 관계가 안 바뀌려면은 요 위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 대소 관계가 안 바뀐다면은 계속 아래에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요거에 부합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면 자 플러스 1보다 직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죠. 그래서 플러스 1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여기고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0부터 2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2부터 3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수직 거리가 몇이니? 1이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1이고. 근데 얘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p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서로 동일할 건데 어차피 거리가 어떻게 된 거니? 거리가 사이의 수평거리가 p분의 1이 되겠죠. 내가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p분의 1 벌릴 건데 그 안에 0이랑 3까지가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2잖아. 긴 길이가 얘가 긴 길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케이스 누구지? 중근이 x는 2에서 발생하는 케이스는 요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p의 범위가 결정이 된 거죠. p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를 확인을 완료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시면 자 이걸 그냥 지웁시다. 얘를 지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복사하면 되니까. 그 다음 경우는 x는 3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지. 그래서 보면 x는 3에서 중근을 갖는다면 부호가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리고 2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쭉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fx가 요 절대값 3차식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음수일 때랑 2를 기준으로 요 바깥쪽 2보다 클 때 요거를 봐주면 되겠죠. 요 파란색을 내가 표시한 부분은 gx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니? fx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지금 결정이 안 된 부분은 내부에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만약에 함수가 바뀔 수도 대소 관계가 바뀌어서 함수가 바뀔 수 있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봐봐. 얘도 누구? 이번에도 fx 방정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면 fx는 3차식이 되면서 얘는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실근이 총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근이 이미 3개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러면 많이 만나봤자 내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홀수차 중근이어야 돼. 근데 홀수차 중근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많이 만들어 겹치게 해봤자 중근이잖아 그냥. 누구랑? 요 3차식이랑 fx랑 이런 식이.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뀌면은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fx를 계속 여전히 사용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식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4차 함수가 얘랑 여기서 접기가 같은데 위로 가고 여기서 접기가 또 같아서 이렇게 되면서 이 내부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면서 3차 함수 쓰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 다항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납득이 여전히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세요. 여기서 실제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그려볼게. 구해볼게. 자, 3차 함수지. 인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1개, 2개, 3개 다 나와 있지. 그러면은 지금 이 점에서 접기는 2 곱하기 3 나머지 인수까지 거리를 곱해준 다음에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은 얘가 기울기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접기를 구해보면은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4차 함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인수가 이 라인에서 분해가 다 돼 있지.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나머지 인수까지 거리 2 곱하기 3 곱하기 중근이니까 한 번 더 3. 그러면은 18에다가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p 해서 4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0에서는 18p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여기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2에서는 2p가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어떤 경우가 안 된다고?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해서 4차 근데 위로 가가지고 요 내부에서 3차로 바뀌는데 미분이 가능한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여기서 18p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p의 값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자 여기 마이너스죠. 음수니까. 얘네 둘도 매치가 돼야 돼. 그러면 p의 값이 1이야. 그러면은 p의 값이 3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면은 얘랑 접하는 거고 p의 값이 1이면은 얘랑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값은 어차피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접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슉 이렇게 해가지고 3차를 gx를 3차를 쓰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미분이 둘 중 한 군데서는 불가능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또 뭐니? 대소관계 안 바뀌고 계속 4차 함수 fx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좀 결과가 허무하죠. 왜냐면은 gx를 이렇게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찾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계속 fx만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fx를 또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의 범위를
찾아줘야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거 똑같이 안 하고도 직관적으로 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 결국에 우리가 찾는 것은 P의 범위를 찾는 건데, 만약에 자 계속 fx가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도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요게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P가, 얘는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가 좀 더 스트릭트한 조건이기 때문에 P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 교집합이 되면서 이 두 번째 케이스의 P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바로 P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랑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함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는 두 군데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만 봐주면 되죠. 그래서 부등식 가지고 와서 대소관계가 항상 4차 함수가 아래에 있어야지, 이번에는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고 부등호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선 플러스죠. 왜? 0부터 2 사이만 봐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누니? 이걸로 나눠주면은, 이거를 똑같이 데리고 오면, 자,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는 1만 남고요. 좌변은 그대로. 그거 아니죠? 여기 2가 3으로 바뀌겠지. 자, 요것도 3의 2차죠. 그리고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유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또 그대로 가져와 볼게. 자, 이제 마이너스 1은 봐줄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는 x좌표가 3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래서 1보다 요 직선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어차피 0부터 2가 이 범위 아래쪽에 있는 이 범위에 포함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여기 3으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2는 여기 왼쪽에 있을 거고, 0이 요 사이에 그럼 들어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3부터 0까지의 거리는 3이고요. 근데 요 사이 거리는 요 수직 거리가 1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p이기 때문에 요 사이 거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p분의 1이죠. 근데 지금 0이 여기 내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혹은 걸치거나, 요게 p분의 1이 3보다 길면 되는 거죠. 혹은 같거나.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똑같이 요게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공존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최고차 한계에서의 절대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뭐지? f1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x는 2에서 중근인 경우에는 f1이 어떻게 되니? 여기서는 f1이, 자, 이 경우에는 인수가 어떻게 됐어요? 0, 2, 2, 3이었어. 그러면은 1에서 1, 2죠. 얘는 2p죠. 그러면 p의 범위에 의해서 얘는 1 이하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x는 3에서 중근인 경우에는 f1이, 자, 얘는 인수가 어떻게 됐니? 중근이 여기서 두 개였죠.
그러면은 1, 1에다가 2, 2 이렇게 해주면 4p가 되네. 그러면은 p의 범위 내에서 얘는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가능한 fx 중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1의 값의 범위가 1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f1의 최대값은 3분의 4지. 그러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fx 중에서 f1이 가장 큰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설명하는 길이가 좀 복잡할 뿐이지 생각은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항식을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뭐 곡선과 곡선 막 어떻게 온몸 비틀기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 자, 요 첫 번째 케이스 요거 함수가 어떻게 됐어? 4차 함수가? 4차 함수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정답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지?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이었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은 p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떤 경우니? 자, 여기 접선의 기록이 어떻게 돼요? 4차 함수의 접선의 기록이 인수분해 4개 다 돼 있으니까 나머지 인수까지 거리고 2, 2, 3이니까 12p가 되죠. 12p.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 1, 3이니까 3p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p. 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3차 함수는 자 여기서 인수분해 3개 다 돼 있지. 그러면은 1, 2니까 아니죠. 1,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지금 언제 최대였어? 등호 성립할 때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돼요.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접할 수가 없어요. 왜? 접하게 하면 p는 1일 때거든. 근데 우리 언제? p는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군데서 접할 때 그러니까 둘 다 접하게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둘 중에 한 군데서만 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최대가 된 상황이 된다. 어떤 상황이요?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진 상황이지. 등호 성립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거니?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고 아래에 계속 있고 여기서는 더 완만하고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3차 함수는 여기서 접하는 거죠. 얘가 접하는데 아까 뭐라 했어? 근이 이미 1개, 2개, 3개가 확보가 돼 있다고. 3차랑 4차랑. 근데 여기서 접한다는 거는 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차짜리 중근이라는 거지. 그럼 대소 관계가 안 바뀌면서 이렇게 접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등호 성립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니? 얘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지나면서 접하지 않게 되죠. 물론 이쪽도 바뀌겠지만 그대로 그냥 일단 그릴게. 그러면은 3차, 4차 교점이 어디? 3개 확보에 하나가 어디 있겠니? 여기 볼록성에 의해서 가서 이쪽에서 한 개가 더 생기겠죠. 오케이? 요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요거 부등식을 풀었는데요. 부등식 말고 등식을 풀어볼게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어떻게 되니? 나머지 한 근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p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2보다 작죠. 그러니까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한 근은 얘보다 왼쪽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p의 범위를 어떻게 했지? 아까 여기서 나온 p의 범위가 요 범위였어요. 그러면 p분의 1은 2 이상입니다. 그렇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p분의 1이 2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 요 x가 0이 돼서 이렇게 접하는 사차함수가 되는 거고, 자, p분의 1이 2보다 큰 경우에는 그럼 요 값이 일단은 음수가 돼 버리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요렇게 가서 요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리고 요런 제한 범위가 없다면 p분의 1이 충분히 작을 때는 0과 2 사이에서 실근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는 언제야? 여기 제한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사차함수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 완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급할 수도 있어. 더 급해지면은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한 근이 지금 요게 충분히 작아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양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니? 요걸 쓰다가 더 작은 친구 여기 얘 쓰지? 그럼 꺾여. 얘가 더 가파르다고.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 게 생기고요. 그리고 작은 거 쓰다가 여기서 또 꺾여 내려오면서 여기 1차죠 또. 그럼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사후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볼게. 두 번째 케이스는 사차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중근이 3에서 생겼죠. 그래서 이런 친구였는데 이거를 괜히 다 지웠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었고 이거를 여기는 마이너스 2였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18p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p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하는 시점은 봐보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얘가 같아지는 시점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잠깐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는 서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데 얘는 P가 지금 등호 성립하는 시점 3분의 1이었죠 아까? 3분의 1이면은 요 값이 요거는 3분의 2고 여기는 2가 돼서 얘가 더 완만하죠. 얘가 더 완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어떻게 된 거니? 요 4차 함수랑 3차 함수의 실근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 말은 3차 함수가 대소관계 안 바뀌죠. 계속 위에 있죠. 이렇게 위로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P가 3분의 1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0에서 접속기가.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더 완만해질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 3차랑 4차의 실근이 하나, 둘, 세 개.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어디 있니? 3차는 그대로 이렇게 갈 거고 4차는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한 번 더.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방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방정식으로 확인해 보면 똑같겠죠. 요게 등호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x 값이 3 마이너스 p분의 1. 아까에서 2가 3으로만 바뀌었지. 근데 지금 p가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3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이때 p의 범위가 3분의 1 이하였다 였고 p분의 1의 범위는 그러면 3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p의 범위에 따르면 요 값이 항상 음수가 되죠. 혹은 0이 되거나 등호가 성립할 땐 0이 돼서 아까 방금 확인했던 거 요거랑 얘 접하면서 대소관계 안 바뀌는 거 확인했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다면 즉 p분의 1이 3보다 크다면 요 뺀 값이 음수가 되면서 여기서 더 완만하게 돼서 교점 나머지 한 교점 얘가 더 왼쪽인 음수 교점이 생긴다. 요거 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범위에서는 오케이. 미분 가능해지네. 계속 fx를 쓰면서. 그러면은 반대 범위에서 어떻게 되니? 내가 p분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은 요게 충분히 작은 양수라면 요 교점이 요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물론 그러면 p분의 1이 작아졌기 때문에 즉 p가 커졌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등호 성립할 때 얘랑 같았으면은 얘보다 더 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부터서 가파른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차랑 3차의 실근이 하나, 둘, 셋에다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되는 거고 여긴 당연히 1차일 테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은 걸로 갈아타면서 가파른 거에서 6자리로 갈아탔기 때문에 0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여기서도 작은 거에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미분이 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p분의 1이 더 작으면은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얘가 아예 이렇게 덮고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누구랑 교점 봐주는 거니? 우리 어차피 요 3차 함수는 실제로는 요 아래쪽에 여기 생기지. 여기서도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와서 더 가파르게 지나고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여기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얘가 p분의 1이 뭐 1보다도 작다면은 여기에 걸릴 수도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p분의 1이 딱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자, 그러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랑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죠. p가 1일 때니까. 왼쪽에서는 더 가파른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덮고 오다가 여기서는 접하고 지금 2차로 접하기 때문에 대소 관계가 안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하나가 더 여기다 추가되는 거지. 그래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gx는 왜? 여기서 가파른 거에서 6자리로 갈아탈 때 미분이 한번 불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서 접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요거를 이렇게 쓰고 작은 걸 써도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말이 많았던 문제여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풀이 자체는 사실 간결한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다고 해서 조금 끝까지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봐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